세계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. 이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전 세계 네로라는 배우, 감독, 수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미술 감독으로 촉망받는 한국인이 또 있는데요. 할리우드 최초 한국인 미술 총감독 한유정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할리우드 미술 총감독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셨어요. 언제 미술 총감독으로 데뷔를 하셨나요? 99년도에 러브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리틀 히로즈한 할리우드 영화를 제가 제안받음으로써 그 후에 또 러브하우스, 파이어플라이즈, 헐스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미술 총감독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이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미술 총감독은 이 화면에 잡히는 모든 비주얼적인 요소, 즉 배우를 제외한 그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책임진 사람인데요. 작게는 이 소품에서부터 넓게는 캐릭터의 색깔까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화면에 잡힌 걸 다 책임진 사람입니다. 네. 그러면 촬영 현장의 뭐 방이나 주인공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전부 다 배경을 담당하시는 거네요. 네. 그러면 이 촬영 현장에서 주로 살아가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예. 거진 살다시피 하고 네. 어떨 때는 거기서 잘 때도 있고 세트에서 예. 근데 뭐 저희가 또 길리건스 아일랜드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멕시코에 가서 한 4달을 정글 바로 옆에 그 호텔에서 먹고 자면서 예, 뭐 집도 짓고 길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. 네, 헐리우드 현장을 누비며 저예산 독립영화부터 블록버스터까지 수십 편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계신 한유정 미술 총감독입니다. 저예산으로 최상의 세트 효과를 낸 베터럭 투머로우는 썬댄스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레드카펫을 밟는 쾌거를 낳기도 했고요. 또 알래스카에서 촬영한 허스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장편 경쟁 부문 대상인 JJ 스타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할리우드 심장에서 뛰고 있는 한유정 감독의 성공 비결,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무대 디자이너를 꿈꾸다. 지금 하고 계신 미술 총감독을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럼 처음 꿈꾼 게 언제였나요? 제가 한 16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. 친구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제가 같이 수업을 하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악하시는 선생님이 나오고 계셨는데 마침 저를 보고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제가 미술합니다.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고 갑자기 그럼 무대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시냐. 지금 오페라 무대에 설 때마다 세트가 너무 열악해서 그 오페라 가수로서 이렇게 좀 무대에 설 맛이 안 난다. 그래서 저더러 그 말씀을 근데 정말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우연히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확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스치듯 들을 수 있는 말이었는데 어떤 잠자고 있던 열정을 뭐 일깨워 주신 거네요. 네.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? 아니, 하고는 싶었는데요. 그 당시는 사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될 때도 아니었고, 그냥 물어 서적들 몇 개 보고 이러다가 결국 알아낸 사실이,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전문 교육을 해준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, 네. 그 교육을 받으려면은 이제 미국에 유학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아냈어요. 네. 그래갖고 그 후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바로 좀 유학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졸르기도 했는데, 네.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셔갖고 일단은 학교에서 다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다 나오고 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갈 때가 됐다 했더니 아버님께서는 시집가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그거는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어갖고 공부를 좀 저 혼자 가서 모든 이런 세트나 무대 디자인 이런 삶에서 올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가려고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속상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제가 제 힘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일을 하고
또 거기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좀 유학을 따로 준비해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들어와서는 진짜 방문을 잠그고 제가 좀 몰래 준비했어요. 부모님 네. 몰래.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포트폴리오를 새벽 한 3, 4시까지 막 준비를 하고 또 아침에는 회사를 가고 그런 생활이 좀 반복됐었죠.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네요. 그렇게 힘들게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던가요? 처음 갔을 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요. 얼마 안 돼서 사실 집에 막 도둑도 들고 막 기숙사 그 침대에서는 벌레 나오고 막 이런 좀 여러 가지 일을 제가 그 전에 겪지 않았던 일들을 좀 겪다가 가장 사실 힘들었던 거는 IMF가 한 간지 2달? 뭐 3달 이 정도 된 다음에 터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직 타지에서 두 발로 설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IMF까지 터지니까 이제 네.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너가 힘들게 갔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도 너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좀 돌아와라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죠. 여기까지 내가 힘들게 왔는데 이대로 여기가 힘들다고 돌아간다면 한국에서도 사실 그다지 나은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겨보자.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막 교수님도 찾아가갖고 이런 상황을 같이 상의를 드리고 그랬더니 정말 그때 저한테는 큰 희망이 된 게 교수님이 저더러 장학생으로 너를 추천을 했었는데 장학금을 아직 안 받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냥 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네,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어플라이를 했을 때부터 이미 장학생이었대요. 근데 그게 약간 이 행정상의 실수로 네. 제가 빠졌던 거예요.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. 그래서 나중에 다시 넣으셔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생으로 다니고, 예.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소품실에 가서 네.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조교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예, 쇼도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. 네.